오늘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하루 종일 눈보라가 몰아쳐 전력 사용량도 급증했습니다.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한라마 육성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주시내 중심지에 대형 건물 신축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양원찬 재외도민 연합회장은 도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제주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 많이 추우셨죠? 하루 종일 강한 바람과 함께 눈발이 날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짝 움츠리게 했습니다. 난방 수요가 늘면서 최대 전력 사용량에 이번 겨울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내리는 눈과 매서운 칼바람이 두툼한 외투와 모자 사이를 파고듭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동장군의 기세에 옷깃을 여미며 걸음을 재촉합니다. 밖에 5분만 있어도 한 30분 있는 것 같고 그랬어요. 걷기도 힘들고 눈도 너무 많이 와서 여러 개 껴입어도 추웠어요. 밖에서 장사를 하는 할머니들은 난방기에 간간히 손을 녹이지만 그때뿐. 하루 종일 온몸으로 추위를 견딥니다. 날래도 개도 춥고 얼굴도 막 실렸고 손도 실렸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 놓고 앉았어. 사람만 추운 게 아닙니다. 축사 안의 송아지들도 온몸에 두툼한 맞춤 옷을 껴입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성산포 2도, 제주시 2.4도에 머물렀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이 때문에 난방 수요가 늘면서 오늘 최대 전력 사용량은 70만 킬로와트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많았습니다. 한라산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져 입산이 통제됐고 일부 산간도로는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대설경보가 내려진 산간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3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내일 아침은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더 춥겠고 모레부터 추위는 차차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국내산 승용마 육성 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주력 마종인 한라마에 대한 육성 대책은 없어 사육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제주마와 더러브렛을 교배해 승용마로 육성한 한라마입니다. 2011년부터 41마리가 일반에 보급됐는데 키가 수입산 승용마보다 20cm 정도 작아 한국인 체형에 맞고 성격도 온순한 것이 특징입니다. 보급되는 말들은 짧게는 2-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조련 과정을 거친 뒤 일반에 보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15마리가 조련 시설을 갖춘 전문 업체에서 분양됩니다. 국내에 그 좋은 말 자원이 있는데 이런 말 자원이 혈통 정립을 통해서 승용마로서 좀 더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도내 일반 말 사육 농가들에게 국내산 승용마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해 전문 조련 시설을 갖추지 못한 데다 제주도 말산업 정책이 천연기념물인 제주마와 경주마 육성에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는 2020년이면 한라마는 제주 경마장 경주에서도 퇴출될 예정이어서 단순히 승용마로 사육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승마가 활성화되려고 해도 우선은 경마장에 경주용 말로 갔다 와야 돼요. 그게 우리 그 생산자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고 지금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바로. 제주 지역 한라마는 전체 말 사육 두수의 80%에 이르는 17,000여 마리. 말산업 특구 지정과 함께 한라마가 국내 승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가치를 인정하고 품종 육성과 산업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칼 없는 정육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네 슈퍼에서 제주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소포장해 판매하는 것인데요. 우리 축산물 소비 확대는 물론 골목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동네 슈퍼. 부위별로 200에서 400g씩 포장된 제주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육 기술자가 따로 없는 칼 없는 정육점입니다. 대형마트나 정육점까지 가지 않아도 산소 포장으로 신선도를 높인 축산물을 살 수 있어 소비자 반응이 좋습니다. 좀 소비자들이 와가지고 진짜 신선한 고기를 구입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가공한 뒤 바로 마트로 보내기 때문에 유통 단계가 절반으로 줄고 정육 기술자를 따로 둘 필요가 없어 그만큼 가격이 쌉니다. 단품 포장으로 해서 구색도 여러 가지로 갖춰지고 소고기, 돼지고기 함으로 해서 굳이 먼 대형마트 안 가더라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가볍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값싼 수입 축산물 때문에 시름이 깊은 축산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가 생기는 겁니다. 소규모 마트에서도 우리 축산물이 판매되기 때문에 우리 농가는 제값받고 출하할 수 있어서 FTA 시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현재 30여 곳이 운영 중인 칼 없는 정육점은 올해 100여 곳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지에 대형 건물 신축 허가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사가 본격화될 경우 교통체증이 심해질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도 2차선인 신라면세점 앞 도로.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몰리면서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힙니다. 여기 그 면세점을 이뤄가지고 영업용 차량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불법 주차이 돼서 사전 도로 흐르고 나는 겁니다. 특히 대형 건물들이 계속 들어서면서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롯데 시티호텔을 시작으로 신라스테이 제주와 센트럴 시티호텔, 초고층 제주 드림타워에 이어 최근에는 논란이 됐던 비즈니스 호텔도 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만 10층 이상 대형 숙박시설 5곳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신제주 지역은 이미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 지금 이런 이면도로 같은데 차들이 주차돼 있어서 차량이 이제 교차 통행이 잘 안 되죠. 교통난이 뻔히 보이는데도 대형 건물들의 허가가 잇따르는 이유는 뭘까? 신라면세점 증축 논란에서 드러났던 부실한 건축 심의가 주요 원인입니다. 여기에다 투자 유치와 개발을 우선하는 정책도 문제입니다. 로타리 인근의 지역 사시는 분들의 교통체증에 대한 불편뿐만 아니고 제주 전체 그 관광으로서의 그 편의성, 또 쾌적성, 거주 환경의 어떤 정주 이권의 어떤 문제, 이런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얻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 않을까. 허술한 교통 영향평가 기준도 문제입니다. 상업지구는 연면적 4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만 대상이다 보니 객실 400실이 넘는 대형 비즈니스 호텔들은 객실 면적을 줄여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그 면적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게 지금 돼 있다. 그래서 이 면적 자체를 현재 제주 지역에 맞게 이렇게 면적을 좀 축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숙박 수요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등 보다 세심한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 절차가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우금민 제주도지사와 강지용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오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4.3 국가 추념일 지정을 위한 입법 예고 등 대통령령 개정 절차가 다음 주부터 이루어진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4.3 위령제 이전에 국가 추념일이 지정되고 위령제도 정부 주관으로 봉행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과의 연속 인터뷰,
오늘은 6번째로 새누리당의 양원찬 재외도민연합회장을 조인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정치나 행정 경험은 없으시고요. 의사십니다. 다소 의외라는 반응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의 개념 속에 들어간다면 제가 지금 현재 87만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관계되신 분 60만, 또 소위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분들 27만의 지금 회장입니다. 사실 큰 정치틀 속에서 대화 없이 잘하고 있고요. 많은 공무원들과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의 주역이시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후보는 선거 쟁점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논란이 있다면은 제주도정이 행정전 나왔은 그 후유증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빚이 있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제주도정의 문제지만 제가 했던 범국민위원회가 했던 하자나 조금의 실수가 있다면 모든 것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범국민운동으로 세계 시민들과 함께 했다는 말씀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쟁점만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당당하게 제가 토론에 임해 주시길 전 사실 기대하겠습니다. 전현직 지사 동반 퇴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 갖고 계시고요? 그분들의 시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대 교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시대가 세 분이 다 행정가였습니다. 23년간 행정가 출신의 도지사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세대를 떠나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에 부응하는 뜻에서 저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시할 정책 공약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합의 도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일을 할 겁니다. 밖에서 예를 들어 디즈니랜드가 잘 된다고 해서 제주도에 디즈니랜드를 갖고 오겠다는 이런 발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디즈니랜드에 가서 보면 됩니다. 제주도에 우리가 숨겨진 보석 같은 설화, 문화, 환경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리고 파헤치지 말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지키겠습니다. 그 지킴 속에서 모든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탑동 매립지의 월파 피해를 막기 위한 항만 방파제 건설이 올해부터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정부 예산에 탑동 항만 방파제 기본 설계 용역비 20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상반기에 기본 설계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대규모 매립이 아닌 재해 예방을 위한 방파제 시설이라고 밝혔는데 지난해 실시된 타당성 조사에서는 2027년까지 1,400억 원을 들여 방파제를 건설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해봉유치원에서 어린이 바자회 성금 18만 4,700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제주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협의회에서 30만 원,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에서 50만 원, 애플 마라톤 클럽에서 20만 5,200원, 서귀포시 토평동 훈이엄마께서 130만 원을 희망나눔 성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팀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교육감들은 어제 서울에서 간담회를 갖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교육감 선거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교육감들은 교육감 선거는 현행대로 주민 직선제를 유지하고 완전 공영제와 후보자 기호 배정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교육감 선거를 러닝메이트제나 공동후보 등록제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3곳에 산지 유통센터를 확충합니다. 애월농협은 도내 최초로 선별장과 저온 저장고를 갖춘 채소류 전용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함덕농협은 40억 원을 투자해
감귤 산지 유통센터를 구축합니다. 서귀포 한라 영농조합법인은 감귤 선배장 시설과 비파괴 광센서를 설치하는 데 현재 도내에는 34개 산지 유통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봉계동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제주시가 이달 안에 신규 매립장 선정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또 쓰레기 대란에 대비해 60억 원을 들여 봉계동 매립장을 증설하고 압축 포장시설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말 신규 매립장 후보지 5군데를 선정해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은 학교 급식보조원에게 지급해야 할 휴일 수당이 7억 원에 이르지만 제주도교육청은 5억 원만 예산에 편성했다며 추경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특히 최근 3년 동안 중도 퇴직하거나 정리해고된 급식보조원에게도 소급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음식점에서 물건을 훔친 54살 김모 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일 제주시 도남동 모 중국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뒤 그날 밤 10시쯤 배달용 오토바이와 주류 상자 등 200만 원어치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 서귀포시 동홍동의 도로를 건너던 이 마을 77살 백모 할머니가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